네, 안녕하십니까. 콩닥치입니다. 네, 오늘 우리 콩닥치 채널에서 주로 그동안 촬영했던 우리 김종희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박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촬영한 걸 좀 봤어요. 네네. 그 저도 촬영을 했고, 예. 봤는데 아버님의 그 가정적인 아주 화목한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 지인분들한테 보여줬어요? 아직 소개를 못했습니다. 소개 못했어요? 네. 어쩐지 구독자가 안 늘더라. 조금씩 이제 소개할 겁니다. 네, 많이 소개해 주시. 저도 많이 소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아빠 입장으로서 해보니까 어땠어요? 아무리 그 아빠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자녀들이랑 어떻게 놀아줄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역시 힘들다. 힘들죠. 이게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이번에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놀아봤잖아요. 네네. 촬영을 하면서 촬영 때문에 조금 길게 논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아들 견민이하고 네. 아버님하고의 이 관계가 좀 어떻게 변화가 좀 있었어요? 큰 변화가 있었죠. 큰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놀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우리 자녀들이랑 접근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더 좋게 하고 더 기쁘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도 됐었고 네. 실제적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놀아주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큰 아들 녀석이랑은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도 할 수 있는 좀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좀 겪었던 일들도 얘기하고 그래요. 네, 이제? 얘기하고 오픈 마인드가 됐죠, 말 그대로. 견민이하고의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관계가 네. 그럼 견민이가 그러면 집에서 이제 너무 좀 또 오히려 보채면서 놀아달라고 조르진 않아요?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네.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놀까라는 갈피를 잡은 그런 느낌? 네,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놀까? 차라리 놀아주더라도 네. 아빠나 엄마가 이제 한 30분이든 10분이든 집중적으로 놀아주면 그 뒤는 알아서 놀아주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그런 놀아요? 부분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그렇죠. 혼자서 만들어내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풍선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네. 그럼 그 풍선을 가지고 풍선 하나 불어주면은 그걸 걔네들이 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과격한 거는 좀 힘들겠지만 네. 알아서 노는 거는 좀 있더라고요. 집에서? 예, 집에서. 집 앞 마당이나 뭐 동네 공원 같은 데서 데리고 가서 이제 놀아본 적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라 예, 코로나. 어디 나가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참고로 저희는 4명이서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진만 마스크 안 썼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나가면 바로 마스크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동화책 내용에 있던 어떤 뭐 장면이라든지 이야기에 관련된 놀이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동화책을 다시 읽어보는 이제 아이의 그 체험 이렇게 이걸 이제 뭐 많이는 경험 안 하셨지만 이제 뭐 한 3-4편 그렇죠. 정도 경험하셨지만은 아이가 혹시 독서나 아니면 뭔가 응용력이나 참력이나 이런 거에 관한 좀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띈 적이 있었나요? 일단은 그 전에도 책을 이제 읽자라고 하면은 그냥 수동적인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어떤 그 창작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모와 혹은 아빠와 그 자녀들 간의 교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교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또 책에 또 집중하게 되는 이제 한마디로 반복 복습? 우리 이제 학창 시절에 가면 예습과 복습이 있듯이 그렇죠. 그런 거는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있던 것 같고 점차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좀 기대감도 생기는 부분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동안 찍으실 것 같아요. 5년 동안. 5년. 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올라갈 네, 때까지. 네, 네. 네. 저학년까지는 놀이 중심 교육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덕이 되고 고학년부터 이제 약간 이제 학습에 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아버지에 관해서 기억을 하다 보면 네. 아버지와 관련된 추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고민이 많았던 게 네. 저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다른 아버지들이랑 우리 아버지들 비교를 하게 되고 네. 이제 그런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해본 수가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 다른 뭐 공무원을 하시는 아버지나 뭐 좀 대기업에 좀 뻔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은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돈도 많고 여유도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랑 놀아주는 기업보다는 어디 뭐 대외 활동을 많이 하신다든가 그렇죠. 골프장 이런 많이 부분에 다니시죠. 있어서 뭐 사실상 아버지랑 그 기억은 많이 없는 걸 많이 봤던 것도 기억이 나고 네, 그렇죠. 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조금 가난한 쪽에 이제 네. 좀 속해 있던 터라 네. 항상 일을 나가셔야 되고 항상 생활 전선에 항상 뛰어들어서 네. 말 그대로 저희랑 같이 이제 놀아줄 시간이 없는 이제 그런 환경적인 이제 요소가 있었던 거죠.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뭐 교회 다니는 뭐 그런 기억,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기억 정도는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네. 어떤 아버지와의 추억 같은 거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또 그 교회 내에서 또 중요한 직책이 장로님이 있던, 그렇죠. 안수 집사 안수 장로를 집사님. 이제 겪으셨던 분이니까 말 그대로. 참고로 안수 집사님이시면 아주 최고봉입니다. 교회 안에서. 네. 평신도 중에서. 뭐 제가 뭐 중학생, 뭐 중고등학생 때는 뭐 중고등부, 뭐 교사 정도는 하셨던 분이긴 한데 사실상 교회 내에서도 공적인 활동에 더 투자가 되는 거지. 아, 예. 그렇죠. 주말이라고 저희 뭐 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뭐 저희랑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런 추억은 솔직히 추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부족했던 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기억에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보통 보면 주일학교 있잖아요. 주일학교는 교인이 아니더라도 자기 아기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주일학교의 그 프로그램이나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아니면 뭐 성경 이야기가 좀 교육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또 보내시는 학부모도 있잖아요. 일부러 보내기도 하죠.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너 이제 교회에서 재밌었던 추억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있죠. 오히려 주일학교에서?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와의 추억은 그렇게 네. 많이 없는데 네. 교회의 어떤 그 특정 활동을 그냥 네. 생각해 보면 다른 교사들이나 네.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예. 그때 같이 놀았던 네. 그 주일학교 선생님. 분위기나 프로그램은 네.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죠. 음.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이 정말 가난했고 저는 이제 시골 완전 시골 지리산 산자락 출신인데 네. 청학동? 네, 청학동 같은 그런 곳인데 저는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딱 하나 있어요. 추억이라고 네. 할 만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친구랑 같이 공놀이를 막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빠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한 50m 앞에서 아니 한 20m 앞에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나는 조금만 있으니까 한 50m 거리 정도로 느껴졌죠. 네. 지금으로 냉정하게 보면 한 20m 거리. 거기로 이제 공이 어쩌다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아빠가 그걸 딱 보고는 공부는 안 하고 왜 공놀이 하냐고 빵 쳤던 기억이 쳤는데 이제 나의 그 어린 마음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 아빠 축구 겁나 잘한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면 아빠는 화가 났었는데 애한테 볼 한 번 차준 그 기억이 나한테는 추억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아, 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었거든요. 엄청 엄하셨고, 뭐 어디 친구들하고 놀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게 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네. 콩딱지 채널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추억이 정말 아버지와에 관한 그런 추억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10개, 100개가 된다면 과연 오늘날에 60대, 70대인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네. 네, 자식을 다시 바라볼 때 지금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사실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연령별로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여러 명 만나서 네.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IMF 때 정말 이제 자기가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네. 했었어요.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 벌어다 주고 사업 크게 하셨으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응. 그래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네. 주말에 이제 더 돈을 벌려고 더 골프를 치러 다니고 네. 골프 모임 가고 산악회 가고 그렇게 해서 산악회 낚시에 다니고 동호회 여기저기 해서 정말 거래처 사장님들 하고 이제 막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더 큰 인맥을 해서 지금 더 많이 벌어 지금 한 달에 1억씩 번대요. 근데 그런 분인데 자기 자식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대요. 20대가 된 그 자식들한테. 뭐 사춘기 같이 난 애들한테. 네. 왜냐 걔네들한테는 아빠가 남이야. 네.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기 싫은 술집 가면서 회식하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기 네.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뭐 그런 문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화. 근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셨다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가정을 위해서 다 유학도 보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다 했는데 네. 자기 딴에는 남자로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최고의 선물을 해줬는데 자식한테 인사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본 거예요. 자식한테는 기억이 없는 거야, 기억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게 정말 후회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돈 벌어서 집안에 갖다 줄 바에야 차라리 그냥 돈 적당히 벌면서 집에서 애랑 더 놀아줬었으면. 그분의 후회가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애랑 같이 낚시하러 다니고, 애랑 같이 뭐 놀이공원 가고, 같이 정말 아버지가 같이 자기가 같이 놀아줬었다면 네. 자기가 그런 푸대접은 안 받았을 텐데. 차라리 더 친해지기라도 했으면. 그러니까요. 돈보다는. 예. 네. 저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런 경험이 이제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아버지가 뭐 못 살고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니다. 여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결국에는 나와 어떤 추억을 쌓느냐 이걸로 이제 생각이 이제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이 난다는 거죠. 사실 사실 말 그대로 뭐 낚시라도 한 번 갔다 왔다 네. 그러면 그 낚시에 대한 추억은 반드시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참 자신 없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게 경제력을 갖춰줘야 그래도 자식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애 한 명 키우는데 얼마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키운다는 게 뭐 그러니까 식비 뭐 전부 다 식비랑 뭐 학비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거 전체적으로. 보통 첫째, 둘째, 그러니까 우리 애가 이제 3명인데 우리 집에 네. 3명인데 첫째, 둘째가 어린이집 비용이 아무것도 안 해도 30에서 4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뭐 특별 보육료라 그래가지고 뭐 차량 운행비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면 네. 인당 뭐 40에서 50만 원 꼭 들어가는 거예요. 4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예. 집에서 이제 뭐 집에서 이제 먹을 때는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장을 봐야 되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반드시 써줘야 돼. 애들의 어떤 간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먹을 식비까지 다 생각을 하면. 뭐 걔네들 3명이니까 뭐 6대 4 정도를 먹는다 치면은 15만 원 썼다 그러면 아마 근데 저 같은 애를 키웠으면 네. 하루에 10만 원 날렸을 거예요. 그죠. 치면 한 50만 원 정도 썼다고 봐야 되겠죠. 한 달 평균. 예, 한 달 평균. 뭐 저희 건 뭐 빼더라도. 그러면 애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못해도 150에서 200원. 거기서 뭐 장난감 현실적으로. 비용, 예, 뭐 맞아요. 동화책 비용, 학습지, 뭐 학원비 어마무시하겠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김종희 씨의 그 가족분하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아빠가 가정에서 놀아주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보름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놀아줬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이한테 정확하게 아빠가 이런 사람이고 아빠는 이렇게 너의 아버지다라는 이 교감대를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추억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빠가. 네. 그래서 그 추억을 만들려면 사실 우리가 추억이라고 했을 때 떠올려를 보면 뭐 같이 놀던 거 교과서 내용은 기억 안 나잖아요.
맞아요. 친구랑 놀던 기억, 엄마랑 같이 놀던 기억, 내가 뭐 엄마가 사준 재료물로 내가 뭔가 만들던 기억, 뭐 이런저런 기억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 공부가 추억이 되지는 않았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억이 될 악몽이죠 공부는. 공부는 악몽이고 사실 추억이라고 하면 놀이인데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거를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창의력이라든지 그런 응용력이라든지 뭐 감수성이라든지 뭐 사교성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는 시기가 또 그 시기고요. 영유아 어린이 초반 시기. 그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정말 노력을 하려야 그게 발달이 안 돼요. 심리학적 연구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아빠 입장에서 이제 자기 아이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겁니다. 오감에 육감을 더하는 거고 아이의 상상과 온갖 감각과 상상과 머리와 행동과 운동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예. 그게 그렇게 놀아주면 아이가 생각도 하고 상상도 하고 아빠랑의 교감도 하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도 보고 여러 가지 오감 모든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런 지능들이 발달을 함과 동시에 아빠가 심어준 그 추억이 그날의 기억이 이제 평생 잊혀질 수가 없는 거죠. 해보셨잖아요, 한번. 그렇죠. 그게 추억이 됐다라는 게 너무 컸던 거 같고 지금도 이제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아빠랑 그때 그거 했잖아 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들으면 저는 깜짝 놀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나는 정말 힘들어서 겨우겨우 했는데 그게 이제 아빠랑 그거 했잖아 라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저한테는 나도 별 해준 게 없다라는 입장이 항상 있었지만 그거라도 그 조그만한 그게 걔네들은 뭐뭐 했잖아 같이 했잖아 라는 어떤 좋은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인가요? 좋은 어떤 반응들로 나오니까 저는 너무 또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견민이한테 저도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우리가 왜 3년 전에 그 피카부 놀이를 견민이가 3살 때였는데 잠깐 한 적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근데 우리 채널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예전 자료로는 올라가 있죠. 지금 올라가 있는데 벌써 몇 년 전 자료. 그게 3, 4년 전 자료인데 견민이가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와. 3살 때 있었던 일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깍꿍놀이가 숨바꼭질의 그 사전 이제 그 사전의 그런 이제 예행 연습 같은 이제 그런 놀이인 건데 사실 그거는 이제 거기서 아빠가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비포 애프터를 이제 그때 또 경험을 하셨고 아이가 견민이가 이제 또 하고 난 다음에 아빠하고의 너무 이제 아빠를 좋아해서 달라붙어가지고 또 난리였던 그때 주체를 못했던 그걸 보고 정말 이게 저도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조금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아요. 저도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해 보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장래가 무서워. 정말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에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순차적인 그런 패턴들이 우리나라의 그 패턴들이 공포스러워요. 악몽이야. 상상만 해도 악몽이야. 일자리에서 시달려 돈을 못 벌어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봉급은 정해져 있어. 수당 올라가지도 않아. 진급하려면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요즘에 또 특히 애들이 우리 후배들이 너무 영리해. 뛰어난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항상 자리가 위태위태. 그러니까요. 위태위태하고. 아우, 가슴. 그런 입장에서 언제 아이하고 놀아주나 이런 고민. 놀고 싶은데 노는 방법은 모르겠고. 솔직히 생활에 치여서 아이들은 놀아주는 것 자체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현실에 딱 치이니까. 현실 때문에.
저도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우리 이거 아무리 만들어봤자 아빠들은 안 본다.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아니 자녀들하고 가끔 캠핑 가잖아요. 가끔 가다가 자녀 산책이라도 하잖아. 가족끼리 같이 식사라도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보여주는 거 다 할 필요도 없이 그 중에 몇 가지만 아빠가 하더라도 분명히 아이는 그게 추억으로 남아요. 네. 견민이가 피카부를 추억으로 남겨져 있듯이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추억을 좀 쌓아주면 나중에 아빠가 푸대접 받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거는 확실히 이제 확신이 와요. 이걸 하다 보니.